자, 우리가 예외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본반에서 연금소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공부를 한 감이 있어야 되지만 그냥 여기 지금 하고 갈게요. 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오늘 돌아가셨죠? 근데 아버지가 저기 삼성증권에 IRP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야. 사적연금. 연금계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금계좌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그거를 싹 다 찾아와. 뭐 2억 5천 정도 된다고 해볼까요? 그 30억씩 벌 사람이면 뭐 연금이나 이런 게 몇십억씩 될 수도 있죠. 뭐 한 3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3억을 다 찾아오면. 그러면 연금계좌 연금의 수령분이죠. 몽창 찾았으니까 자식들이. 그렇죠? 그럼 무슨 도둑이에요? 공부 안 하신 분은 나중에 하세요. 하신 분들 연금계좌 연금에 수령하면 기타 소득으로 때린다 그랬죠? 원천징수율 몇 프로? 15%라고 그랬죠? 근데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였어요? 분리과세였어요? 분리과세라고 했죠? 그거 종합과세 하면 가입을 안 한다고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분리로 빼준다 그랬죠? 원천징수 납세무 종결. 그쵸?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15%가 세액 부담이에요. 그럼 3억에 15%면 얼마예요? 지방세 없다고 치고. 5, 3, 15, 1 올라가고 4,500이죠? 금액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누가 오시냐에 따라 원래 이제 상담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하는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보세요. 이건 대부분 자식 세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그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엄마, 나 이번에 아파트 요새 올라가, 미친 듯이 올라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올려달래. 사고 싶어. 전세 올려줘. 그거 3억 나 줘. 엄마 안 줄 거야? 그럼 나 엄마 안 찾아와.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럼 엄마 노후가 안정적이에요?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제 텍스가 어떤 걸 유도하냐면 그걸 연금에 수령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남편이나 아내가 승계받아라. 이거예요. 그럼 노후보장 측면이 강해요? 이제 떨어져요. 강하죠? 근데 우리 엄마 80세가 넘어. 우리 아빠 87세로 돌아가셨고 우리 엄마는 80세가 넘어. 자, 그러면 우리 연금계좌는 원천징수율이 몇 프로예요? 나이별로 차등해갖고 3%죠? 55세 이상은 우리가 5%고 70세 이상이 4%고 80세 이상 3%잖아요. 3, 4, 5였죠? 야, 이게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야. 그렇구나. 다시 한번 상기하시라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얼마까지 분리과세 가능해요? 작년까지 1200이었다 얼마로 올랐다 그랬어요? 1500만 원 가능하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 금액이 이제 3억이면 너무 많네. 1200으로 할게요. 1200. 돈백 정도에 한 달에. 그러면 분리과세예요? 종합과세예요? 분리과세. 그럼 3% 원천징수로 납세무 종결시킬 수 있죠? 그럼 엄마 노후보장대 텍스 부담 줄일 수 있죠? 자, 그걸 유도하는 규정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셨죠? 그럼 아버지 것까지가 오늘 소득이야. 그 다음에 엄마가 승계했잖아, 배우자가. 연금 외 수령 없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버지 거랑 엄마 걸 올해 연금 소득으로 합쳐갖고 연 1200, 그래서 분리과세 오케이. 그걸 승계받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거를. 상속인 중에 이제 엄마도 있는 거예요. 상속인은 아들, 딸만 있는 거 아닙니다. 배우자도 상속인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예외에 대한 부분은 구분계산, 합쳐계산. 합쳐계산. 아빠 연금계좌 수령분하고 이제 배우자 엄마. 보통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아버지 일을 드는 겁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합쳐계산한다. 근데 요건은 뭐다? 누가 받아야 돼요? 직계존비소 배우자. 배우자. 뭐 없이? 연금의 수령 없이. 연금의 수령 없이 배우자가 승계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합쳐계산하는 게 보통 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불리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떻게 해요? 연금만큼은 유리할 수 있다. 유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제 그 규정이에요. 확인합니다. 큰 동그라미 2죠? 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득세에 대해서, 자, 상속재산 한도로 납세무 승계죠? 자, 동그라미 1번.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체크합니다. 각각 구분계산이죠? 합쳐계산이 아니고.
그 뒤에 내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연금계좌 가입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 체크하면. 배우자예요? 그냥 상속인이에요? 그냥 직계준비속이에요? 온리 배우자만. 그래야 이제 노후 보장에 우리가 세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체크. 연금의 수령 없이죠? 몽창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생활비 써야지. 아빠 생활비 써야지. 자, 연금 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죠? 아빠 거 엄마가 승계받는 거, 그게 가장 전형적인 스토리라고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금 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 금액은 누구의 소득 금액으로 보아? 상속인인 배우자의 소득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가 그거 승계받았으니까. 그래서 소득세 계산, 합차 계산한다는 얘기죠. 자, 내려갑니다.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 특례죠. 자, 원천 징수되는 소득이죠. 그럼 납세 의무 진다, 안 진다? 진다. 무슨 세율로 원천 징수 의무 지는 거다? 원천 징수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자는 원천 징수 세율로 기본 세율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원천 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 과표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게 이제 분리과세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이게 분리과세되는 그런 뜻이에요. 그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자꾸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세무사 시험에. 근데 왜 자꾸들 혼동해서 틀리냐면, 분리과세 소득자는 원칙적으로 5월달에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이거랑 헷갈리는 거야. 5월달에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거랑 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는 거랑은 별개예요. 종합과세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5월달에 확정신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근데 분리과세 소득자는 원칙적으로 5월달에 확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과세 대상자는 무슨 세율로 세금을 결국 부담하는 거예요? 기본 세율로 6%부터 45%. 근데 원천징수되는 과세 대상인데 분리과세 대상이면 무슨 세율로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원천징수 세율로.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 제도 없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제가 이자 10,000원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1년에. 그럼 원천징수율 몇 프로예요? 국민은행 이자라고 할게요. 그럼 얼마죠? 10,000원에 14%. 지방세 없는 세상이에요. 1,400이죠? 자, 그리고 제가 내년 5월에 왔습니다. 그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예요? 분리과세 소득자예요? 그런데 왜 5월달에 신고를 못하게 하냐고요? 분리과세라고. 2,000이 안 된다고. 대한민국에 2천만 원 넘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제법 되긴 해요. 한 6, 7만 명 되긴 하는데 이게. 근데 5,200만 중에 6, 7만 명이 뭐 얼마나 되는 거냐고. 그렇죠? 그럼 제가 만약에 분리과세가 아니라 5월달에 신고 대상이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10,000원 넣는 거죠? 그럼 이제 6%죠? 그렇죠? 그럼 600원이죠? 근데 난 이미 연중에 얼마 원천징수 당했어. 그럼 기납부로 1,400을 빼죠? 그럼 난 얼마 환급 받아야 돼? 800원 환급 받아야 돼. 이 길을 봉쇄시켜 놓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리과세가 만약에 원천징수 세율이 2%였다, 3%였다. 그럼 몰라. 6%보다 낮으면, 기본세율 최저세율보다 낮으면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하죠. 근데 기본세율보다 높은 원천징수세를 적용받는 자는 분리과세가 유리해요, 불리해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럼 많이 버는 놈들은 정산할 수 있게 하고, 왜 적게 버는 사람은 정산을 못하게 해? 물론 이제 그런 거 맞게 하냐 틀리게 하냐 확인하려면 세무공무원 지금보다 더 뽑아야 되고, 그럼 우리 세금 투입해갖고 걔들 월급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무서 몇 개 더 놔야 되고, 그게 사회적인 비용이 과연 뭐 그런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감안을 하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놈들은 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래야 세무사 찾아올 거 아니야. 그래야 전화라도 방문이라도 한번 와가지고. 뭐냐면 자기네들이 계산해보면 어떻게 해요? 확신이 안 들거든. 그럼 찾아오는 이게요. 자, 근데 어쨌든 됐습니다.